활용인데요. 2차 부등식의 활용인데요. 활용은 뭐 지금까지 많이 풀어왔지만 뭐예요? 긴 문장을 식으로 쓰는 게 키포인트죠. 활용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배운 수학으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1차 부등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1차 방정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1차 방정식처럼 푸는데 뭐만 조심하면 된다? 바로 이 부등식 세우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1차 방정식은 등호로 문제를 풀었다면요. 1차 부등식의 활용은 이 부등식, 부등호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 x로 넣는다. 1차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부등식 세울 때 1차 방정식은 등호로 세웠는데 1차 부등식은 부등호로만 세운다. 그 다음에 이제 풀고 그 다음에 확인하기, 이제 검산하기죠. 답을 맞추면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에는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등호의 설명이 나왔다면 부등식에서는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쵸?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반대고요. 초과는 크다. 그쵸? 네. 미만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쵸? 초과랑 같은 말, 이상이랑 같은 말이 뭐죠? 크거나 같다니까 작지 않다 생각하시고요. 이하는 크지 않다까지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600원짜리 젤리 X와 400원짜리 사탕을 사는데 사탕의 개수가 안 나왔네요. 그쵸? 네. 사탕의 개수를 X로 잡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600원짜리 젤리니까 2,400원이 되겠죠. 그쵸? 더하기 400 곱하기 X는 6,000원 이하다. 그러면 6,000원. 6,000원이다. 이거 하면 방정식이 되고요. 6,000원보다 이하다. 6,000원 이하라는 건 뭐죠? 6,000원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2,400원은 600 곱하기 4예요. 그냥 선생님이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쵸? 네. 바로 이거. 그래서 600 곱하기 4죠. 6,000 곱하기 4가 아니라 600에 4개를 산 가격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400원짜리 사탕을 개수를 모르니까 400 곱하기 x. 얘가 6,000원이고요. 이하가 된다. 6,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넘겨주면 우선 400x죠. 400x 그대로 써주시고요. 넘겨주면은 뭘로 간다? 빼기가 된다. 그쵸? 이 양이 됩니다. 빼기 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3,600원. 4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한다? 나누기 400.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9개 이하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여기서 문제가 이제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냐? 그럼 최대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9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어려운 부분이요. 이제 공식이 이용되는 활용 문제입니다. 공식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외워둬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해서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하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이걸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양을 가지고 풀 수 있죠. 여기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 얘는요 지금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뭐 한다고? 분모로 나온다. 이제는 선생님은 이제 곱하기를 안 바꿔줍니다. 나누기 시간은 곱하기 역수고요. 역수가 아니라 곱하기 역수인데 이거를 분모로 간다. 분모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요 넘어가면 뭐가 된다? 곱하기가 된다. 그쵸? 그래서 거리는 해버리면요 속력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시간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쵸? 네. 그래서 곱하기 시간.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속력은 구했고 거리는 구했으니까 뭘 구하면 된다? 시간은 구하면 되겠죠. 시간은 놔두면요 거리 그대로 있고 뭐가 넘어간다? 속력이 넘어간다. 뭘로? 나누기 속력. 나누기 속력은 뭐가 된다? 분모가 된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확인해 보면 분모가 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게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된다?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3km, 올 때는 시속 2km로 왔다. 2시간 내에 왔다.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으로 풀면 됩니다. 그쵸? 네.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졌냐. 그러면은 이걸 거리를 x로 잡습니다. x 킬로미터겠죠? 네. 단위는 킬로미터를 쓰시면 되고요. 그럼 2시간이니까 시간으로 하면요. 시간은 아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3분의 갈 때는 어떻게 한다? 3분의 x. 올 때는요. 똑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2분의 x. 이 둘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얘 둘이 걸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2시간. 얘가 시간이죠. 네. 왜냐하면 시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속이면은 분속이면 얘를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 초속이면 얘를 초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옵니다. 얘가 얼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이 뇌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가끔씩 헷갈려. 이 뇌는요. 안에. 그 안에. 안에니까 2시간 적다 이걸까요? 아니면 적거나 같을까? 적거나 같. 그래서 적거나 같다는 걸로 풀면 됩니다. 그쵸? 네. 이건 분수에 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 곱할게요. 얼마라고요? 6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3x는 얼마가 된다? 12. 얘한테도 6 곱하고요. 얘한테도 6 곱하고요. 얘한테도 6 곱한다. 얘들은 분배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x는 얼마? 5분의 12 해서 2.4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를요 시간으로 나타낼 줄 알아요. 이제 이거는 2.4시간이지만 몇 시간 몇 분이죠? 2시간 5분? 그렇죠. 얘는 2.4죠. 네. 그러면 2.4. 2와 10분의 4고요. 2와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60분의 24에서 2시간 24분이 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의 기준은 6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도 보겠습니다. 농도는요. 여기 볼게요. 농도는 우리 과학에서도 이거 다 과학적 용어입니다. 과학에서는요. 이걸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에서 단위는 퍼센트 쓴다 하는데 우리 수학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면 수학에서 나오는 거는 기껏해야 뭐야? 소금물 혹은 설탕물 나옵니다. 그쵸? 네. 제일 나오는 게 소금물이죠. 근데 용질은 여기 뭐가 되겠어요? 바로 소금물에서는 양. 소금이 되겠고요. 그쵸? 네. 설탕물에서는 설탕의 그램 수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얘도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얘를 공식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 때문에? 농도, 용질, 용액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시간 속력처럼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뭐만 나왔죠 지금? 소금의 양, 여기 용질만 나왔습니다. 소금의 양, 농도는 소금물의 그 다음에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네. 넘겨주겠습니다. 나누기 100입니다. 그럼 100분의 농도가 될 것이고요. 소금물 곱하기 분의 소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얘는 이양시켰습니다. 네. 곱하기 100을 이양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이거 소금물 분의 1을 이항시킬게요. 넘어가면 뭐 된다? 나누기니까 곱하기 된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뭐가 된다? 소금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농도 이렇게 되겠죠.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의 소금물 200g에요. 5%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7% 이하다. 그쵸? 이내다, 이하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워놔야 돼요. 그쵸? 네. 근데 5%의 소금물을 몇 그램 이상 섞어야 되냐? 그럼 몇 g을 x로 잡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가르쳐주는 게요. 아이고. 지금 소금물이 얼마라는 거죠? 200입니다. 그쵸? 네. 소금도 가르쳐줬어요. 어디서 가르쳐줬어요? 바로 10%. 소금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해주니까 얼마다? 10분의 1이고요. 곱하기 200. 그래서
100분의 소금의 농도 얼마다? 10이다. 곱하기 소금물 얼마다? 200 해주니까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네. 소금까지 가르쳐줬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선 보겠습니다. 5%라는 거 지금 퍼센트 가르쳐줬죠. 얘는 지금 10%예요. 소금물을 지금 몰라요. 소금물 X로 잡았죠. 그쵸? 소금물이 X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농도가 몇 %다? 바로 5%다.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금은요. X에다가 100분의 5 해주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0분의 20분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7% 이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아까 농도는 뭐 한다고요? 농도는 다시 외울게요. 농도는 여기 소금물분의 소금인데 7% 섞었어요. 섞었습니다. 그러면 농도가요. 얼마가 된다고요? 섞었으면 700 더하기 X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700이 아니라 200 더하기 X가 전체 소금물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들어갔고요. 그럼 소금도 섞였으니까 뭐야? 애와 애가 합해져서 1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20 더하기 20x가 얼마다? 바로 소금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소금물분의 소금. 애가 얼마? 7% 아니 아직 틀렸죠? 되죠? 여기다가 얼마?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다. 애가 얼마보다 작다? 바로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다 100을 이제 여기 곱하기 100은요 얘한테 곱할 거고요 여기는 넘어갈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항을 시킬게요. 네. 그래서 식이 남는 게 지금 얘만 넘어가면 아름다운 식이 돼요. 그래서 20 더하기 20x 곱하기 100 맞아도 틀려요. 틀린. 왜 틀릴까요? 곱하기가 아니. 지금 여기랑 얘들은 남았습니다. 지금 그걸 써준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가 하나기 때문에 괄호를 써주셔야 되고요. 곱하기 7 곱하기 넘어가면요. 얘도 하나기 때문에 괄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에서 만약에 얘만 곱해버렸다. 당연히 틀리겠죠. 여기에서 얘만 곱했다. 당연히 틀립니다. 얘가 하나입니다. 분수일 때는요. 분모 하나. 얘가 하나다. 얘가 하나의 숫자입니다. 가서 얘랑 곱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1000이면 1200이 돼야 되는 거고 800이면 1000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얘가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얘도 하나의 숫자다. 그러면 숫자 곱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안 쳐주면 틀린다. 2000이고요. 곱해주면 5x고요. 곱해주면 1400이고요. 곱하기 7x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이 크니까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항시켜주면요. 마이너스 5x니까 2x가 되고요. 더하기 빼기 때는 어떻게 한다?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넘겨주면요. 60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다? 30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5%의 세금물은 300g 이상을 섞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됐죠?